물론 기본 브러쉬로만 해도 똑같은 그림을 그려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효율적이지 못한 거지. 그래서 다양한 브러쉬를 꼭 써서 이렇게 좀 효율적인 작업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은 똑같은 그림을 그려내는데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설명해 볼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브러쉬를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채널에 이렇게 올려놓은 브러쉬, 가장 최근에 이렇게 새롭게 개편해가지고 제가 주로 그림을 그릴 때, 그러니까 채색을 할 때 많이 쓰는 브러쉬들을 좀 이렇게 모아놨어요. 물론 여기서 있는 것들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이렇게 다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때그때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이용해 가면서 제가 느낌이 그리는데 괜찮았다 싶었던 것들을 일단 이렇게 좀 모아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떤 식의 구분을 좀 지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우선은 한 3가지 종류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1번 스케치 용도가 있겠고요. 2번 유화, 오일 파스텔 같은 거, 오일 파스텔 그런 느낌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수채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수채 여기다가는 또 소묘처럼 이렇게 여러 번 붓터치 혹은 연필 선을 이렇게 겹쳐서 톤을 쌓아나가는 그런 방식의 3가지 정도의 용도의 브러쉬를 먼저 상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약간 이제 스케치 쪽에는 연필이나 혹은 펜선 같은 게 이렇게 또 따로 있겠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일단 3종류로 나눠가지고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브러쉬를 골라서 쓰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좀 괜찮을 거예요. 우선은 뭐 스케치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필 느낌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필압 조절이 어느 정도는 되는 그런 브러쉬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연필 느낌의 브러쉬다라고 하면은 요게 좀 느낌이 괜찮은 편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저는 요게 이제 약간 오일 파스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써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유화 같은 느낌의 날 때 원래 이제 설명을 드릴 만한 브러쉬인데, 그리고 얘 자체를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면은 의외로 약간 이제 연필같이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사용하기에 느낌이 괜찮아가지고 요거를 또 이렇게 좀 즐겨 쓰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보시면은 요거 하나가 약간 연필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펜선은 여기 일부러 이제 선을 사용하는 브러쉬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브러쉬 보는 설정을 이렇게 보시면은 브러쉬 이름, 뭐 획, 그리고 끝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끝이라고 해가지고 이 브러쉬 모양 자체를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봐요. 브러쉬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획으로 보게 되면은 창이 너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건 좀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보통 보는 편인데, 아예 이렇게 지금 사이즈가 아래 적혀 있어요. 조그맣게.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포토샵 켜보시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여기 10짜리나 5짜리 이렇게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조그매요. 브러쉬 사이즈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 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 10짜리 먼저 한번 써볼까요? 요 10짜리는요, 얘도 이제 약간 연필 느낌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이제 10 그대로인 상태로 지금 이 이미지 사이즈가 지금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은 2560에 1440 해가지고 QH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금 거친 느낌으로다가 약간 연필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기 좋아요. 이렇게 천천히 약간 이제 널찍하게 소묘 느낌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얘는 실제로는 꽤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눌러서 쓰면은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약간은 이제 텍스처 질감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계속 비어있는 편이죠.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채워야지 꽉꽉 차요. 그래가지고 연필 느낌으로 사용하기 좋아요. 이런 식의 질감이고요. 얘를 이제 약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브러쉬 사이즈 확대하면은 이런 식의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거친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굉장히 겹쳐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꽉 안 차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연필 느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정돈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예 애초에 이런 느낌으로 살짝은 너무 디지털의 느낌이 안 나게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느낌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주니까 요거를 한번 스케치 느낌으로 써보시면은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런 2가지 브러쉬,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요 5짜리 조그만 걸 한번 써볼게요. 얘는 이제 펜선 느낌의 브러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펜선 느낌으로 약간의 이제 강약 조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얘도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껍게 나왔다가 이렇게 힘을 빼주면은 얇게도 나왔다가 하는 흔히 얘기하는 어떤 G펜 느낌이라 그러죠. 강약 조절이 되는 그 펜촉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G펜은 실제로 그 펜을 써보면 펜촉이 이렇게 끝에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힘을 누르면은 얘 자체가 약간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넓게 벌어지면서 두껍게 나오다가
또 이렇게 쓸 때는 얇게 나오다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두께 조절이 되는 그런 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펜선 쓸 때 또 한 가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여기 보정 수치 있죠. 여기 포토샵 위에 보면 보정 수치가 있어요. 그거를 늘려주시면 좋아요. 선 보정이 저도 이제 보통 그냥 그림 작업을 이제 할 때 그냥 아예 고정해 놓고 쓰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거를 대충 한 20% 가까이 보정 수치를 그렇게 해서 쓰면은 이게 어쨌든 간에 뭐 선보정을 쓴다고 그림 실력적으로 뭐 이렇게 내가 막 딸리니까 쓴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어쨌든 간에 종이가 아니고 유리판이잖아요. 마찰이 생각보다 우리가 실제 종이에 하는 것만큼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 보정은 확실히 디지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필요한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18? 15에서 20 정도면은 적당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냥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편안하게 여전히 약간 이렇게 우글거리는 것 같다 하면은 깔끔하게 따고 싶을 때는 보정 수치를 훨씬 올리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천천히 선을 이렇게 따서 그리는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면은 꽤 괜찮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스케치 용도의 브러쉬들을 몇몇 가지 소개를 드려봤어요. 일단 요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익히 쓰고 있는 그냥 뭐 기본 브러쉬 같은 거를 이용을 하셔도 전혀 하등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채색에 관한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제일 즐겨 쓰는 어떤 유화 느낌의 브러쉬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유화 느낌의 브러쉬의 일단 특징을 먼저 설명을 해보기 전에 실제 유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수채화랑은 다르게 물감의 어떤 물을 많이 타는 농도 조절로 컬러를 약간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칠을 하는 게 아니라 유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든 색이 그대로 칠해지는 특징이 있죠. 그래가지고 또 힘을 세게 주거나 약하게 주거나는 전혀 의미가 없고 그냥 내가 칠하는 그대로의 색이 나오고 그거를 내가 뭐 널찍하게 바르거나 아니면 좁은데 바르거나 하는 식으로 약간 이제 그런 식의 강약 조절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유화 느낌의 브러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오퍼시티 그 투명도가 딱히 없는 브러쉬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펜선 같은 브러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이렇게 생으로 칠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디지털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칠해지면 어때요? 유화 같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굉장히 너무나 디지털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식의 처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럴 때 약간씩의 어떤 텍스처 질감이 있어서 붓질이라는 게 캔버스에다 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캔버스의 재질 때문도 있고 물감이 붓에 묻어있는 그게 이제 약간 점성을 띠다 보니까 완전히 깔끔하게 잘 안 칠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느낌까지도 좀 살릴 겸 해가지고 다양한 느낌의 브러쉬를 우리가 써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 옛날 버전에는 수도 너무 많았고 그 컬러 다이내믹까지 들어간 그리고 종이 질감까지 들어간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그냥 약간 브러쉬 자체의 텍스처 질감만 있는 그런 것들만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 브러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 오일 파스텔이 이제 종이에 이렇게 그려주면 여러분 그냥 크레파스 생상하시면 좋은데 크레파스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싹 묻혀보면은 이제 두껍게 발리기 이전에는 종이의 그 질감에 몇몇 부분은 이제 잘 묻었는데 몇몇 부분은 종이가 이제 약간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안 묻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칠한 것처럼 이렇게 조금 거칠게 칠해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거칠게 이렇게 칠해진 거를 이제 막 여러 번 덧칠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꽉 채워줄 수도 있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묘사를 이어나가면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근데 약간의 오퍼시티가 들어가가지고 더 섬세한 묘사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일단은 요거를 칠할 때 기본 느낌은 이렇게 텁텁하게 칠해지는 이런 느낌들을 좀 살려가지고 애초에 이렇게 남는 이 빈 부분들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깔끔하게 칠해지면은 이게 이제 정리하기 좋다라고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오히려 정반대예요. 거칠면 거칠수록 정돈이 좀 더 잘 돼요. 왜냐면은 어떤 모자이크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모자이크 효과처럼 이게 이제 정돈이 덜 된 상태에서 또 이런 파란색이랑 섞어볼까요? 파란색을 이렇게 칠해놓고 이 두 개를 섞어준다라고 할 때 이렇게 거친 느낌과 함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경계가 모호하게 이제 지저분해지니까 어찌 보면은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섞인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이렇게 면을 이어주거나 할 때 이런 식의 거친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도 뭔가 색다른 느낌을 주기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의외로 약간 수작업 느낌 나고 괜찮죠, 느낌이? 좀 밝은 색으로 보여드릴까?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거칠게 이런 식으로 약간의 블렌딩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약간 뭉개주니까 경계가 약간 불분명하게 잘 섞인 것 같죠? 너무 이런 거친 느낌이 난 싫어 라고 하면은 이 브러쉬는 또 하나의 특징이 이렇게 약간 비비듯이 칠해주면은
이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거칠게 안 나오고 이렇게 부드럽게도 칠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일반 기본 브러쉬 느낌도 나죠. 그래가지고 살짝 이렇게 해놓은 거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슬슬슬 비벼주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톤을 연결을 해주면은 또 자연스럽게 부드럽게도 섞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 느낌까지도 가능한 아주 약간 만능 브러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기본적인 그 유화 느낌으로 또 넘어가서, 자, 일단 유화 느낌의 기본은 한 번에 진한 색이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 보여드릴 게 이제 제가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요 네모난 브러쉬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힘을 적당히만 세게 줘도 이렇게 바로바로 내가 고른 색깔이 나와요. 고른 진한 색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힘을 이제 많이 빼면 이렇게 흐리게도 나오는데, 평상시에 그래서 커다랗게 먼저 특징이나 느낌들을 잡아줄 때 이렇게 큼직한 단위로 러프하게 이렇게 색깔들을 툭툭 던지듯이 발라내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칠해보면은 굉장히 좋은 느낌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CG는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간편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애초에 흐린 색에서 쌓아 올려나가듯이 하면은 내가 고른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우리 이렇게 흰 바탕에다가 보통 칠을 시작을 할 텐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채도 높은 요 색깔을 칠하고 싶어요. 좀 더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해줄게요. 요 색깔을 칠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본 브러쉬 있죠. 저도 여기 있는데 한 요런 느낌의 브러쉬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번 쌓아야지 이 색깔이 결국 나와요. 그러면 나는 원래 직관적으로 컬러 창에서 색깔을 고를 때 직접 그림에 나왔으면 좋겠는 색을 골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칠을 하면은 그거보다 흐린 색이 칠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힘없이 약간 뿌얘져요. 그림이 약간 탁해진다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러쉬를 잘 골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유화 느낌의 브러쉬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찌 보면 초반 러프 단계에서 밑색을 바를 때는 이런 기본 브러쉬를 활용을 할 게 아니라 애초에 이렇게 진하게 나올 수 있는 브러쉬를 이용을 해가지고 빠르게 느낌을 잡아놓고 그리면은 훨씬 더 손이 필요하지도 않게, 그죠? 그런 식으로 채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내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나한테 익숙한 이런 기본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나는 그냥 밑색을 바르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손목이 아픈 이유가 그래서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런 브러쉬는 당연히 오퍼시티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손쉽게 톤을 쌓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편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딱 밑색을 진하게 깔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이거를 이렇게 여러 번 칠해가지고 하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야. 근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브러쉬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큰 영역을 이런 식으로 좀 더 넓게 필요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딱 칠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편리해. 자기가 좀 더 너무 익숙한 것만 이렇게 쓰려고 안 하고 좀 더 다양한 거 활용해 보려는 그런 마음가짐만 갖고 있으면은 이런 브러쉬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큼지막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얘 브러쉬의 특징은요, 이렇게 딱 그거 보면은 이 그라데이션의 느낌이 이런 것도 있어요. 좀 전에 두 개 브러쉬가 모양이 다른 것도 있지만 또 이런 식의 차이가 있거든요. 자, 일단 얘를 가지고 내 평상시의 힘으로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이렇게 진한 데서부터 흐리게까지.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얘 자체에서 이 거친 느낌 말고, 거친 느낌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연결되는 그라데이션의 느낌을 보시면은 이 진한 색 있죠? 진한 색까지 이제 얘가 가는 느낌을 보자면은 굉장히 빨리 진해진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안에서 톤이 굉장히 여기 사이가 되게 어찌 보면 풍부하죠.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좀 전에 요 브러쉬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의 같은 색으로 좀 진하게 이렇게 해봤다가 오히려 약간 이제 힘을 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얘도 약간 비슷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좀 더 많이 거칠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를 좀 더 액자의 양이 좀 차이가 나는 식으로 이렇게 스트로크가 만들어지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렇게 좀 쌓아가지고 여러 번 소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용해가지고 차이를 느끼면서 이용해보면 좀 괜찮겠다 싶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제가 새롭게 또 추가를 한 브러쉬인데요. 여기 위에 요 모양이 비슷한 이런 종류의 브러쉬예요. 여기 있는 걸 보시면은 일단 요 중간에 있는 것과 좀 기본 브러쉬 같이 이렇게 비슷해요. 얘는 느낌이. 근데 아까 제가 한 것보다 텍스처 질감 자체가 조금 더 고운 느낌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살짝 더 부드럽게 처리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제 큼직하게 이렇게 할 때 얘가 처음엔 좀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그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요, 외곽 정리가 잘 안 돼요. 얘 같은 경우에 너무 부드러워서. 근데 대신에 텍스처가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럽다 보니까 브러쉬를 이렇게 조그맣게 썼을 때 그냥 이렇게 기본 브러쉬 마냥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조그맣게 쓰면서 정돈이 또 되는. 그래서 얘도 꽤 약간 만능으로 다방면으로 이렇게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이 브러쉬도. 이렇게 정돈도 의외로 잘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친 느낌을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정리하듯이 또 블렌딩을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느낌이 꽤 괜찮게 전달이 돼요. 이 브러쉬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얘는 비슷한 모양의 브러쉬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또 여기 앞에 좀 더 작은 브러쉬는요, 얘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게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거칠어요. 근데 얘의 특징을 보자면은 제가 고른 색이 고지고대로 나오는 오퍼시티가 전혀 없는 브러쉬예요. 대신에 텍스처 질감만 존재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거칠게 이렇게 칠해줄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용해주면 좋냐면은 여기에 뭐 자연물 같은 거, 돌을 그린다거나 할 때 딱 진하게 이렇게 그려주면서 내가 처음에 그리고 싶은 도형의 모양을 이렇게 딱 그려주면서 약간씩 이렇게 긁어주듯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또렷하고 선명한 그 텍스처 질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스케일감이라든지 이런 묘사가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또 자연물에 걸맞게 이렇게 약간 랜덤하게 거친 자국이 막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괜찮게 정돈을 한다 그러면은 자연물 그릴 때 어떤 그 자연스러운 그 랜덤함을 이렇게 좀 손쉽게 넣어줄 수가 있어서 꽤 좋은 브러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브러쉬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브러쉬는 얘는 이제 또 두 개가 어쩌면 섞인 느낌인 건데요. 얘는 이렇게 그으면은 굉장히 거칠어요. 얘는 입자가 꽤 거칠고, 그 다음에 내가 고른 색이 아니라 굉장히 흐리게 나와요. 저 지금 아주 이 진한 색을 골랐거든요. 근데 굉장히 흐리게 나와요. 그냥 평상시 힘으로 그으면 말이죠. 근데 얘는 또 아까 처음에 보여준 브러쉬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문지르면은 또 그 텍스처 질감이 좀 없어지는 편이죠. 그래가지고 넓은 면적을 이렇게 질감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거칠게 블렌딩을 하고 싶은데 원래 여기 이 사이에 먼저 썼던 요 브러쉬로 할 때보다는 조금 더 거칠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이용해주면 좀 괜찮겠죠. 이런 자연물 같은 거 그릴 때 요 위에다가 질감을 좀 내주고 싶어 하면은 이 브러쉬로 약간 이렇게 넣어주면은 조금은 거칠게 보이니까 살짝 더 그 텍스처 느낌을 살려가지고 좀 더 재미난 처리가 가능하죠. 바닥 같은 걸 그릴 때도. 근데 얘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흐리게 나오는 거라서 처음에 이렇게 쫙 그 분위기를 밑색을 깔듯이 할 때는 되게 불편한 브러쉬예요. 왜냐면 내가 힘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빡 줘야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일단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먼저 아까 같은 이런 무난한 브러쉬를 이렇게 쫙 깔아 놓은 뒤에 이제 살짝 질감 느낌을 내줄 때 그럴 때 잠깐씩 이렇게 써주면은 좋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용해주면 좋을 만한 브러쉬예요. 자, 그렇게 일단은 뭐 그 밖에 이제 뭐 또 써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굳이 설명은 안 했던 것들인데 또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유화 느낌의 브러쉬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빠르게 그림을 그려나가는,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어떤 시범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로 즐겨 쓰는 브러쉬들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쓰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내가 이제 딱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사용하게끔 전혀 이제 흐리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렇게 거칠게 나와가지고 느낌이 별로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반에 러프 단계에서는요 정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거칠게 칠해지는 게 너무 날카롭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보다 내 눈을 덜 현혹시켜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에어브러쉬 마냥 이렇게 뿌옇게 그리는 느낌인 거지. 근데 에어브러쉬는 그 경계가 너무 뭉개지니까 이제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얘는 조금씩의 정리는 가능하니까요. 아주 그냥 아예 정리가 불가능하진 않은 그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이제 러프하게 이제 컬러나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더 자세하게 이제 정돈도 하면서 묘사를 하는 그런 방식에 적합한 그런 브러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수채 브러쉬 그리고 소묘할 때 느낌을 낼 수 있는 브러쉬예요.